안녕하십니까. 20년 3월 9일 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크게 하락했고 일단 오늘 시장의 하락의 원인, 그 다음에 최근까지 우리 시장의 하락의 원인, 그것들을 파악을 해서 향후 시장이 언제 어떻게 반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우리 시장이 하락한 이유가 전염병,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시작합니다. 일단 최근에 우리 시장이 하락했을 때, 또 반등이 나왔을 때, 최근의 흐름 보시면 코로나 확진자는 최근 들어서 점점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2월 말 이래로 하루에 발생하는 확진자 수는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지수는 뭐 반등하기도 했다가 하락하기도 했다가 움직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 추가적으로 유가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하락을 했고 했지만은 지금까지 하락의 이유가 좀 해소가 되어야만 또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지난 하락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코로나로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조금 엇박자가 있다는 건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장이 뭐 코로나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딱 그걸 재판을 세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고로 세우고 LL 확정적으로 유죄를 띄우기에는 뭔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또 따로 세울 수 있는 후보가, 용의자가 누가 있냐라고 봤을 때 미국의 민주당이거든요. 미국의 민주당이 뭐 전체적으로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장의 추이를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한 반박자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보다 반박자 빠르게 올랐다가 그 다음날 미국 시장이 오르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시장 빠지고, 그 다음에 나서 미국 시장 빠지고, 이렇게 좀 반박자씩 우리나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장이 끝나고 나서 뉴스가 나오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때 뉴스들이 뭐가 나오냐라고 하면은 민주당 경선의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니 샌더슨 후보랑 그 다음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이 두 후보 때문인데, 일단은 예전에 이제 버니 샌더슨 후보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서 공약을 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재벌 그룹 해체, 그러니까 대기업 해체죠. 그 다음에 법인세 인상, 이런 것, 이 두 가지만 봐도 주식시장이 안 좋아 보이죠. 제일 싫어하는 게 아마존과 애플이에요. MS고. 왜 싫어하냐? 쟤네들은 재벌이다. 쟤네들이 돈 우리가 다 나눠 먹고 살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 이런 미국의 자본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사회주의적인 체제를 공약을 내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이 사람이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올라오고 있냐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도 지금 실제로 먹고 살기 조금 힘든 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즘이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좌파 우파에 따라서 기업 친화적이도 좀 반기업적인 이런 정책들이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공약들만 봤을 때 경제적으로 조금 불리한 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장도 약세로 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에서 미국 증시가 끝나고 나서 특히 지난주에 슈퍼 화요일 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다수의 대의원을 차지하고 나왔을 때, 아직은 한 번 정도의 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 정도 더 대의원이 더 결정이 되는 날이 있는데, 조 바이든 후보, 그러니까 부타지지 후보자가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블룸버그 후보자가 사퇴를 하고, 그 여성분도 계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도 사퇴를 하고 나니까 조 바이든 전 부통령한테 지지율이 몰리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미국 시장에 반등이 나왔죠. 근데 그 뒤로 다시 빠지기 시작하는 게 조 바이든 부통령의 집중 투표밭이라고 했던 곳에서 생각보다 버니 샌더슨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부분 때문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민주당 경선의 흐름이 미국 증시를 잘 대변하고 우리 시장까지 잘 대변하는 용의자. 그러니까 이 동의선상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민주당 경선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미국의 대선이 뭔데 이렇게 영향이 큽니까? 왜 그런 겁니까? 라고 봤을 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단 하나예요. 2016년 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이랬습니다.
미국의 선물이 마이너스 4.9%, 그러니까 하한가죠. 선물은 전일 종가 대비 5%가 상하한가인데 지금 하한가에 들어가서 지금 뭐 풀렸다 다시 들었다 풀렸다 다시 들었다 반복을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에도 미국 시장은 끝난 상태였고, 그 다음에 하한가로 들어갔다가 미국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그때서 좀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후보에 올라왔을 때 그 이민자를 막기 위한 눈에 보이는 벽과 그 다음에 무역 장벽을 세우는 보이지 않는 벽, 이 두 가지 벽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뭐 미국 증시에서 좋지 않은 이슈죠. 이 이슈 때문에 빠졌던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보이지 않게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본력들이 많습니다. 누구 대통령을 밀어주기 위한, 누구 후보자들을 밀어주기 위한 자금 흐름이 굉장히 크고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게 뭐냐면은 향후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후보, 전 부통령,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 후보한테 유리한 뉴스가 나와야만 증시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힌트로 좀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오펙의 치킨 게임입니다. 오펙의 대표적인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비오펙의 대표적인 국가인 러시아가 감산 합의를 날려버렸죠. 합의 안 했습니다. 무산시켜버렸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히려 유가의 생산 단가를 확 낮춰서 싸게 팔겠다, 우리 엄청 싸게 팔 거다, 한번 덤벼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치킨 게임, 이 치킨 게임 때문에 우리 시장이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유가가 하루 만에 30%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고 하면, 사실 유가가 하루에 뭐 1000틱, 그러니까 10달러죠. 8달러, 10달러, 11달러 정도는 움직인 거는 봤습니다. 근데 저는 하락보다는 상승에 많이 봤거든요. 이게 원래 유가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정말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매수에다 걸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냥 뭔가 위험하다 싶으면 올라갔거든요. 중동에서 뭐 미사일 썼다 그러면 급등했고, 뭐 위험하다는 뉴스 나오면은 금값도 오르고 해서, 뭐 위험하다 싶으면은 매수하라, 이런 좀 암흑의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러니까 1000틱, 그러니까 10달러, 8달러 이렇게 움직였던 거는 보통 상승 쪽에 나왔는데, 하락 쪽에 움직인 경우 진짜 이례적인 일이란 말이죠. 이게 치킨 게임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된 경제 때문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안 그래도 있는데, 유가 급락 때문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져가지고 아마 지금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뭐 1.9%까지 낮췄다, 이거 1.5%까지 다시 낮춘다, 이게 나오고 있지만은, 아마 이거 한 일주일만 길어져도 1.0% 이하까지 낮출 수 있다라는 하향 조정 전망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해야겠죠. 대신에 이 디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얘기보단 단순합니다. 이 디플레이션은 돈을 풀면 해결이 돼요. 지금 뭐 FOMC나 뭐 세계 주요 은행이 돈을 여태까지 많이 풀었지만은, 금리 말고 양적 완화라는 것에 나선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또 주식 격언 중에 10년에 한 번씩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반대로 해석하면요, 10년에 한 번씩 증시가 폭락한다는 얘기예요. 폭락을 해야 먹을 게 생겨요. 근데 그 폭락하고 나서 그 나중에 시장이 돌아올 때 분명히 또 다른 거품을 만드는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다 양적 완화 아니면 금리나 이런 것들이었어요.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미리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버블이 터지고 나서 대응을 하면서 시장의 하락이 좀 커지긴 했지만은, 이번에는 그래도 버블이 터지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FOMC에서도 충분히 지금 조절 컨트롤 가능한 부분 안에 있고, 또 리먼 브라더스 때와 좀 다르게 금융의 리스크가 아니고 자산 자체, 그러니까 자산이라기보다는 원재료, 실물이죠. 실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시장이 아니고 실물 자산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점은 금융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대신에 이 금융적으로 해결한 게 나중에 언제 또 폭탄이 돼서 터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은 금융 폭탄이 터질 때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양적 완화 뉴스 아니면은 바이든의 좋은 뉴스, 이 두 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일단 지금 당장은 뭐 하루 이틀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대비하셔야 하고 3월 18일날 FOMC 있고요. 또 이번 주에 중국에서 중국 공장에 대한 뉴스도 계속 나올 거고 미국 민주당에 대한 뉴스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것들 주목하면서 저희가 추가적인 전략까지 뭐 읊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주목해 주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다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